자, 저희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전화 연락 주고 계신다고 합니다. 내 종목 고민 있으신 분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02-2000-4919번이고요. 네, 그리고 문자번호 샵 2034 유튜브 채팅창도 활짝 열어놓고 있겠습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또 시원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바로 첫 번째 시청자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정말 빨리 연락 주셨네요. 네. 네,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유한상행이 오늘 급락해가지고. 아, 네. 유한양행 가지고 계시군요. 오늘의 핫 매수가랑 종목이었죠. 그러니까요.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가 네. 79,000원이고요. 네. 20%예요. 아, 79,000원에 20% 비중 가지고 계십니다. 사실 어제까지만 해도 74,500원에 그러니까요. 마감했는데 오늘 6만 원대로 내려왔고 아마 많은 분들이 또 고민되실 것 같아요, 유한양행. 이러한 또 악재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일단은 네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유한양행 어떻게 해야 될지 네 분 팻말 준비되셨으면 바로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긍정이 한 분 계시고 그러니까요. 중립도 한 분 계시고 네. 나머지 두 분은 부정 의견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정태근 이사님께 일단은 주의해야 할 점이 어떤 건지 좀 어떻게 좀 전략을 짜야 될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혹시 손절을 해야 될 타이밍일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만약에라도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매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게 일단은 결론이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은 유한양행도 이제 포함이 되겠지만은 이게 보통 임상 기대감에서 올라갔던 종목들이 한번 이런 노이즈를 내가지고 주가가 빠지게 되면은 그 이후부터 성공을 하든 못하든 관심 없고 주가는 더 이상 반응을 안 한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유한양행 종목을 들으면서 예전에 그 비슷한 종목이 있었는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동안 이제 임상 거쳐왔던 종목들 한번 쭉 나열해 보게 되면 그런 종목들 분명히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그런 절차를 좀 밟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좀 돼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이게 삼상 있잖아요. 해외 쪽 있잖아요. 네. 이거 진짜 쉽지가 않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임상 이상만 성공해도 왜 신약 가치 인정해 주는지를 보게 되면은 충분히 이해가 될 겁니다. 해외 쪽 같은 경우 삼상 통과하면서 인정 안 해주거든요. 삼상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상을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해외 가서는 다 깨져서 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근데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실패한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니라 이 효능 효과가 아예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통계적 유의성 확보가 아예 안 된 것이 아니라 통계적 유의성이라는 것이 확보가 되긴 했는데 중요한 건 원하는 수치에 도달을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노이즈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17% 급락이 나오게 되면서 나중에 이거를 보완을 해가지고 다시 임상에 와서 목표치에 도달하겠지만은 그때 가서는 이 흐름이 이미 깨져버렸기 때문에 다시 힘을 살리지 않고 그냥 그대로 그냥 가시거리로 끝이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걱정이 되기 때문에 서두에 제가 결론을 내린 게 그래서 반등이 나오게 되면 매도를 하자는 말씀드린 게 그런 겁니다. 일단 만약에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추후에 지켜보시고 판단하셔도 무방해요. 그런데 과거에 그랬던 사례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유한여행 같은 경우는 추세가 아쉽게도 오늘로 인해서 훼손이 됐다 좀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매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등시 매도 관점으로 일단은 말씀을 드려봤어요. 보수적인 관점도 필요하니까요. 시청자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저희 또 그래도 조금의 희망이라도 있다면 희망을 좀 드려야겠죠. 네. 예병윤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유일하게 긍정을 들어주셨는데 네. 이게 매수가까지 올 수 있겠다라는 관점에서의 긍정일까요? 좀 어떻게 설명할까요? 저는 그 관점에서의 긍정입니다. 오. 방금 뭐 얘기를 되게 잘해 주셨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이언티픽 데이터, 즉 과학적 데이터로 봤을 때 유의미한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다예요. 네. 결국은 그거는 이제 실패한 게 아니고 결국은 이제 이 수정 과정을 거치겠죠. 그 거치고 난 다음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고 이게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한 번에 딱 해서 한 번에 탁 성공하고 이런 건 없어요 원래. 이게 어찌됐든 이 과정들을 겪어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나오는 급락과 그걸 미리 예측해서 하면 참 좋겠지요. 근데 그건 예측이 안 되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가 그러하듯이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올 때쯤엔 비중을 줄이고 우리가 제약바이오에서 나온 얘기가 있잖아요. 네. 가장 유명한 얘기.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아하. 그게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나온 얘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과정을 내가 순박자를 못 탔어요. 그러면 엇박자가 된 상황인데
여기선 기다려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죠? 그다음 두 번째 유한양행이 이제 비소세포 폐암 쪽인데 이것만 하고 지금 임상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도 일상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고 그 여러 가지를 지금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악재가 나서 뜨거 이러고 빠져나올 필요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보신다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가 이상으로 충분히 올라온다고 봅니다. 지금 이 괴로운 구간은 어차피 지나가야 되는 구간이에요. 괴롭다고 해서 쳐다보기 싫어. 자, 당분간 안 보셔도 돼요. 근데 그 괴롭다고 해서 뭐 결국은 손절을 딱 하고 나면 그 손실에 대한 확정은 시청자분의 몫입니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긍정과 부정 의견을 모두 듣고 나니까 네. 우리 시청자분이 결정하기가 더욱더 힘드실 것 같아요. 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셔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전화는 오늘의 또 핫 종목이었던 유한양행 도와드렸고요.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실까요? 맥커스요. 메커스요. 매수가랑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11,800원에 비중이 15%예요. 이거 그 테마주로 좀 들어가신 걸까요? 아니요, 반도체인데요. 반도체로 들어가셨어요? 네, 혹시 어떤 네, 모멘텀 네. 보고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AMD 유통 회사를 알고 있는데 자일딩스. 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잘 들어가신 건지 또 네. 추가적으로 수익도 보실 수 있는지 네 분 통해서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분 준비되셨으면 팻말 들어주시죠. 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의견이 조금 많은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럼 이성우 이사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님, 모멘텀을 좀 잘 보고 들어가신 걸까요? 우리가 보통 메모리나 네. 비메모리 유통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이익 대비해서 매출이 높아요. 그만큼 매출이 박하죠. 이익이 박하죠. 이익이 박한 상황인데 우리가 2020년도부터 해서 영업이익률이 변화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10%가 넘어가는 구조가 형성됐었고요. 그러면서 연간으로 매출액이랑 영업이익이 빠진 적이 없어요. 이 의미는 뭘 의미하냐라고 하면은 실제 메모리나 비메모리를 유통하는 업체에서 매출 대비해서 영업이익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그런 기업들이 잘 없는데 이 기업은 발생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올해 기준으로 매출액 같은 경우가 2천억대 초반을 넘어서는 흐름이 나타나면 이제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한 300억대 중반까지도 나올 수 있는 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막 고멀티플을 당장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뭐 주가 수익 비율 기준으로 한 5배 정도 이렇게 거래가 되고 있는데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추가로 한 멀티플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 주가 수준에서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좀 브레이크를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현재 시가총액이 한 1,620억 정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한 3천억 이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을 갖추고 있는 기업이기에 저는 매수를 잘 하셨다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가총액 3천억까지 봐도 될 것 같다. 지금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님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 고민되셔서 연락 주셨을까요? T-로보티스요. T-로보틱스요. 또 로봇 관련주가 오랜만에 들어왔네요. 그러게요. 예.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시청자님? 네, 24,500원이요. 네. 물량이 한 20% 됩니다. 24,500원에 20% 혹시 언제쯤 들어가셨을까요, 시청자님? 들어간 데가 뭐 지난주에 좀 올라가길래 올라오길래 그 따라 붙었더니 3서부터 내려먹어서 그때 네, 8% 상승하실 네. 때 들어갔나 봐요, 시청자님. 예, 그래서 그것이 아주 다 오래 먹은 대로 오래 먹은 주식인가 어떤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가 걱정이 돼서요. 막 계속 빠져서. 네, 네. 로봇주가 최근에 힘이 없는데 그래도 맞아요. 좀 살아날 수 있을지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T-로보틱스에 네. 대한 의견부터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분은 네. T-로보틱스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부정인지 긍정인지 바로 들어주시죠. 네. 중립이 세 분이고요. 그러니까요. 긍정 한 분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립 의견을 들어봐야겠죠. 어떤 분께 들어볼까요? 정재현 대표님 중립 의견 들어주셨는데 네. T 로보틱스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된다는 건지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24,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비중이 20%고. 네. 로봇주들이 상승을 했던 게 이제 올 연초부터 상승을 하기 좀 시작을 했어요. 그 이슈가 됐던 게 뭐 삼성에 대한 인수, 삼성이 좀 로봇 쪽 사업에 진출을 했고, 그리고 현대라든가 하나라든가 포스코라든가 계속 로봇 사업에 좀 진출을 하고 있는, 즉 대기업들도 투자를 좀 가속화한다라는 그런 소식들이 전해졌었어요. 결국은 이게 공장 자동화라든가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시세 흐름들이 좀 나왔는데, 문제는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T로보틱스도 마찬가지로 실적이 나오고 있지 않은 그런 기업이에요. 그럼 결국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는데, 여기에서 가격 조정이 끝났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반등이 나와서 매수가 위로 올라가게 된다라면 저는 매도를 했다가 다시 한번 타이밍을 좀 잡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는 2차 전지 쪽도 거의 뭐 상승했던 반토막까지 난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그러면 로봇주들이 실적이 안 나오는데 과연 나올 수 있을까? 미리 땡겨서 받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정은 조금 더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왔을 때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그런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역시 로봇은 실적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중립 의견 남겨주셨는데 그럼 긍정 의견도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한 분께서 또 네. 긍정 의견을 주셨죠. 이성웅 이사님이신데 긍정 의견이 뭐 수익권까지 갈 수 있겠다. 조금만 기다리면 로봇주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 의견이실까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아하. 잘 모르겠고요. 네. 긍정의 의견을 드린 건 우리가 뭐 업종을 볼 때 가깝게는 모멘텀이 있느냐, 뭐 실적이 나오느냐 이런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두산 로보틱스는 상장을 했고 실적은 가깝게 나오지는 않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연말에 이제 삼성 뭐 그룹사의 로봇 뭐 그런 발표 요인들 그런 게 있을 때 또 반응할 수 있고, T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이송 로봇 쪽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뭐 반도체나 이쪽이 나아지면 주가 같은 경우는 덜 빠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긍정을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다만 주가는 여기에서 좀 빠질 수 있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간이 조금은 걸릴 수 있음을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다. 로봇주가 언제 좀 살아날 수 있을지 조금만 기다려 봐야겠네요. T로보틱스에 대해서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의 고민 상담도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예. 종목 들고 계세요? 예, 신테카 바이오요. 신테카 바이오 매수가랑 비중은요? 예, 15,400원에 40%예요. 비중이 좀 있으시네요. 네. 예. 우리 이게- 시청자님 네. 오늘 바이오 업종 가지고 계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아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나 해서요. 네, 매수가. 최근에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I 바이오 관련된 업종인데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지 긍정인지 부정인지 팻말 들어주시죠. 중립 바로 더 들어주셨고요. 네. 중립 두 분 그리고 긍정 두 분이네요. 그럼 중립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정태근 이사님이 첫 번째로 또 중립을 들어주셨거든요. 시청자님 비중도 많으시고 신테카 바이오 최근에 좀 많이 빠지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요거는 제가 중립을 말씀드린 건 뭐냐면, 솔직히 지금 자리는 팔기도 솔직히 애매해요. 그러니까 대응할 자리는 대응할 수 있는 가격을 벗어났고, 그다음에 추가하락이 더 나왔고, 근데 단순히 매수한 가격 대비 많이 빠졌다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은 거의 상승의 출발점까지 거의 내려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서 뭐 만 원을 만약 이탈한다고 하더라도 또 팔아서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매수가까지 갈 수 있을까라고 물어보셨는데, 죄송한데 그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나올 건지, 그리고 그 반등이 기술적 반등으로 끝이 날 건지, 아니면은 다시 AI 쪽 분위기 살려서 다시 갈 건지, 이게 중요한데 거기는 종합적인 좀 판단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만약에라도 가지고 계시다가 반등이 나오게 됐을 때
이 AI 쪽하고 바이오 쪽 분위기를 동시에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건 차트보 좀 보시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네. 이게 지금 제가 궁금한 것이 8월, 9월 달 이전에 사신 건지 아니면 9월 달 넘어서 사신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9월 달 넘어서 사신 거라면은 굳이 이 자리에서 사실 필요가 있었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9월 달 이전에 9월 달 이후에 사셨으면은 굳이 왜 사셨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9월 달 이전에 샀으면은 그냥 시장 하락할 때 같이 좀 팔았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좀 나뉘냐면은, 자, 잘 보세요. 9월 달 시장이 하락이 나오기 전까지 상반기 때 잘 갔던 섹터가 어디입니까? 2차 전지, 로봇, AI 진단, AI 신약 개발, 그리고 바이오 이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시장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AI 같이 빠졌잖아요. 같이 빠졌고, 그리고 지금 최근에 더 빠지는 건 바이오 쪽이 힘이 좀 그렇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하락과 바이오 약세가 동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같이 겹쳐지게 되면서 하락이 나왔다고 보거든요. 근데 제가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시장 하락이 조금 멈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요거는 반등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은 종목 자체에 힘이 빠져버렸기 때문에 15,000원이 아니라 13,000원 이상 갈지에 대한 부분도 솔직히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무슨 얘기냐면은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지금 팔기도 되면 애매한 가격입니다. 솔직히 말드리면.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은 홀딩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랬다가 많은 이하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다시 반등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어쩔 수 없이 홀딩을 할 수밖에 없다는 조금 죄송하지만 애매한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시장 하락과 함께 바이오 업종의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 반면에 오늘 예병군 대표님은 뭐 유한양행도 긍정 의견 남겨주셨고 네. 또 이 종목도 긍정 의견을 들어주셨어요. 우리 청사님 매수가까지 가능할지 또 바이오 업종의 투심이 좀 살아날 수 있을지 대표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그렇죠. 일단 업종을 먼저 얘기 드리자면 결국은 이제 우리 사회가 이제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다. 이거는 결국 그들의 대다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인구층이 무병장수를 꿈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약 바이오 업황이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관심이 높은 쪽이에요. 그런데 신테카 바이오가 그럼 이제 왜 올랐다고 왜 빠졌냐를 잘 보셔야 돼요. 이제 이게 인공지능 AI를 의료와 결합한 것, 바이오와 결합한 종목들이 많이 올라왔어요. 전반기에. 그런데 이게 올라오니까 회사가 매각을 딱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이게 사실 매물로 나왔습니다. 네. 신테카 바이오가. 그러니까 이제 매물 딱 나오니까 인수하는 쪽에서 보면 이게 비싼 거예요. 왜? 주가가 올랐다고 그 기회를 통해서 팔려고 하니까. 그 다시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M&A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이 돼야 결국은 다시 올라올 건데 그걸 이제 역이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게 명확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면 이게 결국은 M&A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나오는데 굳이 이 바닥권 영역에서 팔 필요가 있느냐에 대한 부분. 이거 지금 거래량 없이 급하게 떨어뜨려 놨어요. 의도가 보이죠, 그죠? 어떤 분명한 의도가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자, 사고자 하는 쪽은 싸게 사고 싶을 거고 팔고자 하는 쪽은 비싸게 팔고 싶을 거고. 근데 이제 그 사고자 하는 쪽이 새로운 쪽이니까 새로 인수하는 쪽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들의 입장이. 지금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의도적이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절대 팔 구간이 아닙니다. 미래 성장성이 있어요. 신테카 바이오가. 그게 없으면 지금이라도 이거 회사 안 좋습니다. 파십시오라고 얘기하겠는데 성장성 분명히 갖추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개별 모멘텀도 가지고 있고 업황적으로 봤을 때는 중장기적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굳이 지금 이 구간은 매도 구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신테카 바이오에 대한 상담도 들어봤고요. 문자 또 유튜브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문자 메시지로 바이오 업종에 대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요. 오늘 그만큼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유튜브 채팅창에서 그린 그날님께서 GI 이노베이션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27,000원에 매수하셨고요. 10%
매수가까지 올지요? 손절해야 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네, 오늘 또 10% 넘게 급락하면서 네. 19,000원대로 내려왔잖아요. 지아 이노베이션 과연 어떻게 봐야 될지 일단은 네 분의 의견부터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지아 이노베이션 어떻게 봐야 될까요? 팻말 들어주시죠. 네. 지아 이노베이션은 네. 부정에 대한 의견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네. 긍정과 부정 모두 들어봐야 되니까 중립 의견을 한번 한꺼번에 들어볼게요. 네. 정재훈 대표님, 지금 매수가까지 올까요? 이거 좀 무리겠죠? 27,000원대에 좀 매수를 하셨어요. 네. 신규 상장주예요. 올해 3월 달에 좀 상장을 했는데 뭐 이건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볼 필요성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인 흐름들로 좀 대응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일단 6개월 차 보유의 수물량은 시장에 좀 풀린 부분들인 것 같고, 다만 이제 오늘 제약바이오 쪽이 좀 많이 빠졌어요. 유한양행을 필두로 해서 아마 제약바이오 섹터가 다 밀렸는데, 저는 제약바이오 섹터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다만 제약바이오의 가장 취약점인 부분들은 금리에 상당히 좀 취약한 부분들이 있어요. 자금 조달 능력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에 따라 좀 문제가 되는데, 지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일단 신규 상장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충족시킬 수는 있겠으나 주가의 흐름들이 좀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라면 뭐 한 2만 원대, 한 22,000원, 23,000원 그 정도 때 좀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우량한 제약주들 중에서도 좋은 종목군들 많습니다. 밸류 낮은 기업들도 많아요. 그런 종목군도 좀 갈아타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른 종목으로 교체해보자라는 이런 의견 남겨주셨고요. 이성웅 이사님도 사실 보통은 긍정 또는 중립 의견 많이 남겨주시는데 네. 단호하게 또 부정 의견을 주셨어요. 우리 시청자님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이사님? 최근에 지아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그 상장을 하는 단계에서 주요 파이프라인 같은 경우에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이 수출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 주가가 좀 기대감으로 상승을 했다가 지금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 요인이 있다 보니 제가 좀 부정의 요소는 드렸고요. 그 다음에 상장 이전에 그 비상장 시장에서 한 시가총액 6천억대의 딜이 좀 집중이 돼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쪽에서도 좀 차익이 같이 나온 면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라볼 점은 전체 플랫폼에서 기술 수출이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보니 추가적인 요인이 있는지 여부인데, 그 부분은 존재합니다만 지금 좀 최근에 기술 수출 이 뒤로 당장의 재료가 없다 보니까 주가는 조정이 나올 수 있음에서 부정을 드렸고요. 저 또한 제약바이오 군들 중에서는 뭐 이게 통으로 좋아진다라고 하기보다 이제는 개별 종목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기술 수출 요인은 과거의 트렌드고, 여기에서 뭐 제형의 변화, 기술의 변화에 따라서 해외 기업과 우리 기업 같은 경우가 함께 좀 매칭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기업들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아 이노베이션 좀 많이 걱정되셨을 것 같은데 네. 두 분의 의견 잘 참고하시면서 전략도 좀 다양하게 잘 짜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청자분 힘내시길 바랄게요. 저희 또 다음 시청자분의 상담도 도와드리도록 할까요? 우리 아가방 컴퍼니를 갖고 계시는 블루밍 님이신데 네. 4,467원에 10% 비중을 매수하셨습니다. 요즘 조금씩 오르는데 추매해서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여쭤보시네요. 네. 저점 대비해서 그래도 많이 올라왔네요. 그러니까요. 사실 요즘에 좀 변동성이 심한 시장인데 최근에 좀 많이 오르고 있고, 특히나 수급 상황을 보면 기관 쪽에서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더라고요. 그럼 네 분 통해서 의견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가방 컴퍼니에 대한 네 분의 의견 팻말 준비되셨으면 들어주시죠. 네. 그래도 두 분이 부정 남겨주셨고요. 긍정 한 분, 중립 한 분이시네요. 네, 일단은 중립을 한번 들어보도록 네. 할게요. 추가 매수 비중 확대 지금 가능할까요, 이사님?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이 종목 가지고 있으면은 비중 안 늘리고요. 그냥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고 그냥 팔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조금 오르는 게 이유 빤하잖아요. 지금 출산율 낮으니까 정부에서 네. 정책 계속 나오잖아요. 네. 그거 때문에 주가가 조금씩 이렇게 눈치 보면서 올라가는데, 이게 다른 테마들이 세고 시장 분위기가 좀 이러다 보니까 테마가 지금 형성이 그게 세게 안 되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뭐 그래서 상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큼 보고 얼마만큼 손실폭이 확 축소가 되는지 그거 빠져나오는 게 낫지.
제가 볼 때는 경험상 이거 물 타면은 아마 그 물 타가지고 그 물탄 그대로 또 이제 물려가지고 계속 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왜냐하면 매수가까지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물론 상한가 한 번만 나오게 되면은 충분히 매수가까지 회복이 되지만 이게 그것도 경험상 보게 되면은 상한가 나오잖아요. 안 팔아요. 계속 갖고 가더라고요. 네.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대 결론을 내린 게 제가 만약에 이 종목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10%면은 충분히 손실이 나더라도 만회가 될 만한 수준이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눈치 보시다가 손실폭을 최대한 많이 줄인 상황에서 나와가지고 다른 종목들 쪽으로 차라리 한번 대응을 해보시는 게 아가방 컴퍼니 더 가져가신 것보다는 좀 더 나은 전략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추가 매수보다는 어디까지 갈지 조금 기다려보자라는 의미에서 긍정 의견 주셨는데 네. 그렇다면 저희가 부정 의견도 한번 참고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예병훈 대표님이 부정 의견을 남겨주셨는데 네. 일단 뭐 조금 기다려본다면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지금 뭐 정태근 이사님하고 네. 의견이 비슷해요. 이게 추가 매수에 대한 얘기를 물어보셔서 그런데 그래서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업황이 지금 뭐 정부에서 최근에 이제 반등이 온 건 정부 정책 때문에 정책에 대한 기대감, 중국도 마찬가지죠. 이제 출산율 장려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지금 사실 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중국에서의 어떤 정책 발표가 나오든 네. 우리나라에서 정책 발표가 나오든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그거에 대한 부분밖에 없지. 지금 사실 출산 장려 정책이 나온다고 한들 이게 출산이 진짜 늘까요? 이 부분은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질적으로 출산율은 지금 늘고 있지 않습니다. 그 부분도 잘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1인 가구의 증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출산율을 방해하고 있죠, 사실. 그리고 지금 뭐 소아과, 그 다음에 가장 안 되는 거 소아과 산부인과 의사들도 잘 지원을 안 합니다. 그거 생각해 보시면 답은 이미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부정과 중립 의견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해 보셔서 투자 판단에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주상전화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도 더 알찬 정보들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